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쪽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물론 당사자인 북한 역시 가장 재미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중국은요, 지난 2015년 9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꼬드겨서 전화문 망두에 올려놓고는 보름 뒤인 18일 날 중국이 체포해놓고 있던 탈북자 30명을 중국 공안 차량으로 영길공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실어서 보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도문, 즉 중국과 북한 간의 이 국경 도문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북한으로 건너갈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30명이나 되는 탈북자를 한 번에 풀어준 겁니다. 이 수용소에서 석방되어 한국으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즉, 박 대통령이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줘서 기껏해야 돈 안 들고 북한으로 보내버리면 끝날 30명을 한국으로 석방하면서 생색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7월까지 한미 당국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합의하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탈북자들이 거의 체포되지 않았고, 지난 4월에는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것도 다 중국에 묵인이 있었고, 또 흑룡강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남성과 오래 동거한 탈북 여성과 자녀들을 아예 중국 당국이 나서서 합법적으로 살도록 호적까지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는 중국이 지금 탈북자들을 적극 체포해서 다 끌고 가고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북중 국경, 이 만주라고 부르는 지역 곳곳에서 탈북자들의 체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잔악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저들 똘마니가 되면 그야말로 돈 안 드는 탈북자 한국에 선심서고요.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그냥 국가로서의 해야 될 이야기를 하면 탈북자들을 저는 체포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악랄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을 믿고 이것이 마치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동반자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적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중국과 교류는 하고 산다 하더라도 중국의 역사적인 어떤 행동의 진실과 또 중국의 실체를 눈 감으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한국의 한마디로 대통령들이나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저질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요, 중국이 열심히 미국을 꼬드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국무부 대변인이 북미 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중단과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언행을 중단하는 선의를 보이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전에요, 트럼프가 며칠 전에 시진핑하고 통화를 한 이후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슈퍼 301조 지적재산권 이야기하고 중국은 한번 해봐라, 이래서 미 중 간에 마치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국무부 라인이 아니라 양국 군수뇌부가 그저께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덤포도 합참 의장이요, 며칠 전에 한국에 와서 문 대통령 만나고 갔는데 중국으로 가서
중국인민해방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서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제안한 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또한 이런 맥락에서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 16일 기점으로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중국이 안내해서 북한과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지금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참 답답한 문재인 대통령. 지금 당신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하에 북한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북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편인가 북한 편인가도 의심스러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이 왜 북한 핵 문제를 위해서 만납니까? 아니 기왕에 중간에 세워서 중간에 브로커를 세워서 만난다면 그 브로커가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브로커를 원하지 한마디로 배신 때리고 힘도 없는 브로커를 왜 통해서 갑니까? 어차피 브로커를 중간에 세우면 피해를 줘야 되는데 일 제대로 하는 브로커한테 돈 제대로 주고 일 시키지 왜 일도 못하고 한마디로 신뢰도도 의심스러운 브로커를 씁니까? 브로커 세계에서 생명이 뭔 줄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국은 이미 밝혔듯이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은 아직 그 근처에 오지는 못했다고 말하면서 핵실험 중단, 미사일 발사 중단, 여기서 미사일은 ICBM, IRBM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영내 불안정 행위 중단을 대화의 3대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어요. 북한이 미사일하고 핵만 안 하면 더 이상 실험을 미국 간에는 대화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영내 불안정 행위 중단 이거야 뭐 그냥 북한이 말로 겁주는 거나 무슨 한국에 재래식 도발을 일으킨다고 협박하는 부분에 관한 거니까 별 중요한 조건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6월달로 돌아가 봅시다. 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한국 측에서 문정인이 등이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미국이 적극 북미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한국이 이 문정인이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쌍중단처럼 중국의 쌍중단을 의미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문정인이 이야기했죠. 한미 군사훈련과 그 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치를 줄이고 북한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도발을 중단하는 걸 그렇게 같이 엮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야기하는 쌍중단과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이 발사를 실험을 중단하면 한국이나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또 전략적 자산 배치도 축소해야 된다. 이건 중국이 하던 소리였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도발을 중단하면 그냥 대화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간 겁니다. 한국의 문정인은 미국의 조건보다 하나 더 붙였죠. 한미 군사훈련을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를 축소하겠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러니 한국의 브로커 역할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어쨌거나요.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대화 조건을 제시했고요. 틸러슨 국무장관은 15일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를 만나 북한과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을 지속하겠다면서
그것은 김정은에게 달려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일에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을 할 의도가 있다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미국도 북한과 협상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매티스 틸러슨 두 장관이 북한이 협상 의지를 보일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극적인 위협이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조건이 대화로 가기 위한 조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이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대해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맹국가 이런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 이중 동결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할 거다. 이 말은 문재인 등이 이야기하고 중국이 이야기한 이 북한의 미사일 핵 도발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 사실상 중단이겠죠. 를 끄집어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군사훈련을 축소할 계획도 없느냐라는 질문에 만약 합동훈련의 속도에 어떤 변화들이 있다면 그것은 국방부에 질문할 문제다.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미 대화가 일단 실마리가 열린다면 누가 북한의 대표로 나설까 하는 부분인데요. 최선희 외무성 북미 국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답니다. 여자죠. 이미 언론에 여러 번 나왔던 인물인데요. 현재 북한의 대미 협상을 총괄하고 있고 오토 원비어 석방에도 관여했고 이 최 국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8월 말 미국 방문을 추진했지만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한 달 전에 결렬됐고 지난 5월 달에도 노르웨이에서 1.5트랙 즉 미국의 반관 반민 즉 민간인이라고 보기에도 정부의 첫 인사라도 보기에도 애매한 사람들과 대화를 마친 뒤에 북으로 귀국하면서 트럼프 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누가 나설 거냐? 조셉 윤 재미교포죠.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설 건데 이 최선희와 조셉 윤은 이미 석 달 전에 5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서로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 윤이 들어가서 오토 원비어를 석방시켰고 며칠 전에 석방된 임현수 목사도 이 라인에서 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만나다가 대화가 더 진행되면 북한에서는 이용호급이 나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북미 간의 대화는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중국이 한마디로 미국이 중국 보고 뭐 슈퍼 301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통상 어떤 이 문제를 갖다가 지적을 해서 부각시키겠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 한 것도 중국이 협상에 빨리 브로커 역할을 하라는 어떤 신호로 보여. 중국은 거기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브로커 역할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미국은 북한을 만날 건데 미국이 북한을 만날 때 한국의 이 문재인 정권이 지난 100일 동안 싸질러 놓은 입에 의한 실수들 때문에 이제 이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제끼고 중국의 중재하에 만나서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한국은 할 말이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협상 국면이 시간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